네, 이제 오전장 마무리하고 곧 오후장을 맞이할 하프타임 요 시점에 우리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궁금한 내용들 해결하면서 이후에 바로 두 분의 추천주, 오늘 공략할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궁금한 내용들부터 해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였죠.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3대 지수가 다 같이 올랐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는 왜 못 받아가는 겁니까?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흥태 매니저님 의견부터 볼게요. 다우만 놓고 보면 4만 5천 선을 처음으로 터치를 했죠. 네. 역사적인 맞습니다. 기록이잖아요. 네. 미국 시장은 역사적인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장들은 디커플링 장세인지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는 시장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틀 전에 있었던 이제 사태로 인해서 아직까지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세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어제와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게 어제는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내려오면서 차익실현 물량들이 일반 업종으로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일반 특정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좀 오전장에 좀 낙폭가가 컸지만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장들은 이슈가 있었던 것만큼 정치적인 문제가 좀 해소가 돼야지 안정화가 돼야지만이 시장을 좀 끌어당길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이슈로 인해서 금융시장들도 역시나 휘청거리지만은 정부하고 한은에서도 50에서 60조 가량에 대한 자금력들을 풀기 위한 조건을 내비쳤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정치 행보세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큰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매도하는 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장 반등할 때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만약에 오후장에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오전장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원전 관련된 섹터들이라든지 또 정부 과제, 국채 과제였던 대왕거래 프로젝트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제 조정을 크게 나왔지만은 오늘은 오히려 좀 반발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어제 엊그저께 있었던 이벤트라든지 악재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해프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장 안에서는 해프닝으로서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증시는 어느 정도도 안정화되면은 큰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의 팔자세가 나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선물 쪽에서 소량이지만 매수가 잡히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기관이 거래소에서 매도 출발했다가 매수로 전환하는 흐름이 10시 반부터 포착이 됩니다. 이를 주도하는 게 연기금이더라고요. 기관 매수 좀 덕에 시장 지지받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지금 먼저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거의 3천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환율은 다행히 이제 1,414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를 따라갈까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랑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떨어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치적인 난맥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거에 우리를 거슬러 와보면은 200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2016년에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해결하는 데 보면 한 3개월에서 3개월 이상이 걸리더라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미국 시장을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PBR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무역 수지 실적도 나쁘질 않다. 그러니까 지금 18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가 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결국은 이제 증안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총의 강한 시장 관련해서 시총 높은 종목들을 사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이제 반도체 위주의 상승세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수출 금액이 이제 반도체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반도체 종목이고 지금 2년 이상을 조정을 거쳤거든요. 다른 2차 전지나 바이오들은 최근에 2, 3년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고 조정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오랫동안 지금 현재 가장 저가를 찍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나와야지만 이제 시장의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세 분출이 우리가 흔히 주도주라고 부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일단 오늘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궁금증이 AI. 역시 대세인 겁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AI 하면 저희가 뭐 반도체 안에서도 HBM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뭐 하드웨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근데 소프트웨어 관련 AI주도 동반강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죠. 차이 커뮤니케이션 12% 현구간 강세고요. 사이냅 소프트, SP 소프트 모두 4% 오름권이요. 그 뒤에 SK 하이닉스도 4% 급등세,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흥태 매니저님, AI가 이 위기의 순간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저희가 의미를 좀 두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도주 역할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네. 앞으로도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간에 중심은 AI입니다. AI를 필두로 해서 파생되고 있는 의료기기라든지 로봇, 자율주행, 여러 가지 반도체 칩, 특히나 전력 인프라까지도 AI에 전복되고 있기 때문에 AI 시장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뉴욕 증시도 대거 올라왔던 M7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엔 AI 거품론이 좀 깨져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추세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보고 있고요. 애플도 자사가 개발하고 있던 AI 칩을 또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아마존이 또 최고가 경신을 또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도 AI 의료기기라든지 전력 인프라든지 관련된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필두로 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뭐 자율주행도 괜찮고요. 로봇 테마라든지 의료기기 산업들이 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AI와 전복된 기업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갈 AI, 대세는 대세인 게 확실하다라는 흥태 매니저님의 의견. 기준 매니저님 생각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AI 안에서도 좀 눈여겨보시는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제는 어느 쪽이다라는 의견 주신다면요. 뭐 저는 가장 AI가 이제 보는 게 의료 AI를 가장 많이 의료 보고 있고 AI. 왜냐하면 이제 근데 네. 저도 그 최근에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제 챗GPT 흥태 매니저가 쓰는 걸 보고 물론 컴퓨터는 썼는데 네. 핸드폰에서 이제 AI 챗GPT를 썼는데 너무나 자세히 누구한테 변호사 이제 이게 법률적인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그 대안을 제시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누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누구한테 자문할 필요도 없이 의료라든지 여러 것들이 이제 챗GPT를 통해 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제 실험실량이라든가 뭐 대형 회사들 쪽에서만 하는데 이제 의료 AI가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깝게 산업화되면서 가깝게 오고 있고 자율주행도 오고 있고 로봇도 점진적으로 대화하는 그러니까 대화형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알아듣고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또 자유롭게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상황이 가까운 시일에 도래할 거다. 먼 미래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대세로 뭐 지금은 안 떠오르더라도 서서히 저 멀리서 아주 크게 떠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AI가 그 안에서도 매력 있다라고 좀 압축해 주셨는데 흥태 매니저님도 압축이 가능할까요? 저도 의료 AI를 굉장히 그래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의료 AI 관련된 섹터 특히나 루닛이 또 강한 시세를 네. 도출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아이빔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오늘 뭐 이슈가 나왔던 것만큼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 그것도 괜찮지만은 뭐 전력 인프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빼놓을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오늘 로보택시 관련해서 자율주행 섹터들도 오늘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먼저 해결을 해봤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 받고 있고요. 11시 반 구간 지나오면서 두 매니저님의 답을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죠. 자, 이제부터는 하프타임 시점에 저희가 봐야 되는 섹터와 종목은 무엇인지 두 분께서 엄선해서 딱 한 종목으로 압축을 해주시는데요. 흥태 매니저님의 순서로 먼저 이어지겠습니다.